객주를 물리치고 강수의 행방을 알아낸 미호. 외딴 숲속의 초가에서 하룻밤을 지낸 미호는 옥녀와 잠시 작별을 하고 인근 마을로 가서 강수의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떠나시는 것입니까? 강수의 행적을 알아보기에 앞서 당분간 그대가 여기서 지낼 수 있게 마을에 잠시 다녀오겠어. 저 같은 천하년에게 이리 잘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요. 금방 다녀오리다. 인근 마을로 내려간 미호는 장터로 향하여 이것저것 먹거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미호가 장을 보는 것을 어느 정도 마치고 다시 옥녀가 있는 초가로 돌아가려 하는데 미호의 후각에 강수의 냄새가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어찌 강수의 향이 이곳에서 나는 것이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을 보니 분명 강수와 조우했던 자들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발달한 후각을 곤두세운 미호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주막에서 거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 한 무리의 수상한 사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자들이 강수와 만난 적이 있는가 보군. 미호는 슬쩍 주막으로 들어가 간단한 주문을 하고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을 관찰하였어요. 객조르신, 이번 장사는 크게 이문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구나. 생각지도 않았던 큰 선물을 받아 기분이 매우 흡족하다. 너희들도 마음껏 먹고 마시거라. 아참, 그런데 소인이 깜빡하고 의원이 지니고 있던 마패를 족장에게 바치지 못했습니다. 상관없다. 이미 후하게 값을 받았는데 그 마패는 잘 보관해두거라.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을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객주 일행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미호는 생각하였어요. 분명 강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문을 남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참을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운 객주 일행은 천천히 각자의 짐을 챙기더니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어요. 처자들이 마을을 벗어나면 붙잡아 강수의 행방을 추궁해야겠다. 주막을 나선 객주 일행이 은괴를 실은 수레를 끌고 마을 어귀를 지나고 있을 때 부하가 객주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하였어요. 객조르신, 아까부터 수상한 여인 하나가 우리의 뒤를 밟고 있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뭐 하는 여인인진 모르지만 얼굴도 반반한 것 같으니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저 여인을 잡아 노비로 삼아 팔아야겠구나. 객주와 부하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미호가 돌연 공중제비를 두어 번 돌더니 객주의 일행을 앞을 막아섰어요. 어허라, 몸이 제법 날랜 여인이구나. 안 그래도 내 너를 잡아 노비로 삼을 생각이었는데 이리 제 발로 앞에 나타나주니 수고를 많이 덜게 되었다. 뭐하는 년이 우리 객주 어르신 앞을 막아서는 것이냐? 내년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어서 말하거라. 미호는 자세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였어요. 네, 잠시 그대들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 있으니 똑바로 대답하시오. 그래? 겁이 없는 안하기로구나. 아무튼 무엇이 궁금한 것인지 드러나 보자. 어서 말해보거라. 강쇠라는 의원을 만난 적이 있소? 강쇠. 그 얼굴이 너부대대한 덩치 녀석 말이냐? 이놈은 생긴 것은 그리 안 생겨 인기가 아주 좋은가 보구나. 여진족 전투부족 마을에서도 그놈을 알아보던 여인이 있던데 여복은 타고난 놈인가 보구나. 미호가 정색하고 객주에게 물었어요. 방금 여진족이라 하였소? 그래, 여진족이라 하였다. 내 어제 그놈을 그 부족 족장에게 후한 값을 받고 팔고 오는 길이다. 이제 네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었으니 너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줘야겠구나. 그대도 나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셨소? 그래, 하나 있지. 말해보시오. 객주는 능글능글한 표정을 지으며 미호에게 희롱하듯 물었어요. 내 너를 지금 잡아갈 것인데 순순히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고 잡혀가겠느냐? 나는 그대에게 잡힐 생각이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단다. 말을 마친 객주는 검집에서 검을 꺼내들었어요. 얘들아, 저 안악을 잡아묶어라. 예, 객조르신. 객주의 부하들이 미호를 둘러싸고 달려들자
미호는 바람처럼 몸을 날려 모두를 순식간에 쓰러뜨렸어요. 미호의 매서운 공격에 상처를 입은 부하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객주의 뒤로 도망치자 객주가 혀를 차며 한탄하였어요. 내 이것들을 믿고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무기도 없는 안악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냐? 객주가 앞으로 나서자 미호가 공중을 날아다니며 객주를 공격하였어요. 아니, 어째 사람이 저런 움직임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 인연, 너는 사람이더냐 짐승이더냐?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너희들의 제삿날이라는 것이다. 미호는 다시 몸을 날려 객주의 어깨를 날카로운 손톱으로 움켜쥐었어요. 객주는 미호의 공격에 손 쓸 사이도 없이 당하며 그만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리 빠를 줄은 몰랐구나. 어서 죽여라, 이 구미호 같은 것아. 어찌 알았지? 내 이름이 구미호란다, 아이야. 내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너 같은 사내들의 간을 수없이 빼내어 먹었지. 미호의 음산한 목소리에 부하들은 사색이 되어 객주를 버리고 모두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요. 자, 이제 다시 묻겠다. 그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이야기하거라. 순순히 대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으니. 어차피 내 실력으로도 그곳에서 그놈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부족은 여진족 중에서도 가장 최전방 선발에 서는 전투 부족이다. 미호는 움켜쥔 자신의 손에 더욱 힘을 주어 객주의 어깨를 파고들었어요. 그것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 어서 위치를 정확히 이야기하거라. 저기 북쪽 산을 넘으면 바로 여진족의 땅이다. 그리로 곧장 100리 정도를 더 올라가면 전투 부족이 살고 있는 여진족 말이다. 미호는 움켜쥐었던 손에 힘을 풀고 객주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이 말과 수레는 내 긴히 쓸 곳이 있으니 너는 조용히 네 갈 길을 가거라. 이대로 나를 놓아줘도 괜찮겠느냐? 내 분명 너를 다시 찾아 응징할 것인데. 니까지 것이 감히 그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 허튼 생각이나 접고 썩 물러가거라. 오늘의 지역을 내 절대 잊지 않으마. 그래, 연습 좀 더 하고 오거라, 아이야. 내 용기는 가상하구나. 객주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이를 가며 터덜터덜 길을 떠나갔어요. 그 어떤 새보다도 느리고 어쩌면 구름보다도 느린 속도로 날고 있는 천마에 올라탄 도사 일행은 어느덧 변방의 국경마을 하늘 위를 날아가고 있었어요. 스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옵니까? 여진족의 정황을 살펴보려면 정찰대를 보냈던 전투부족을 찾아가야 하느니라. 전투 부족이라면 아주 무서운 놈들 아닙니까? 무섭다기보다는 여진족 부족 중 가장 용맹한 자들이지. 분명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내려올 것이다. 동자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무엇인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어요. 잠깐! 저기 아래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도사님들. 에?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가 않는구나. 아이고, 저리 빨리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그 아이 하나뿐일 텐데. 누군 말씀이십니까요? 너는 모르던가? 미호라고. 예전에 사내들 간을 빼먹고 살던 아이가 있단다. 동자는 보리도사의 이야기에 겁먹은 표정으로 이야기하였어요. 에? 도사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 아이가 이곳에서 어째 저러고 있는 것인지 내려가 봐야겠구나. 도사 일행이 객주와 싸우고 있는 미호를 발견한 것 같네요. 이제 미호와 함께 강세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네요. 강세가 생일잔치용 통닭구이가 되기 전에 구하려면 일행들이 서둘러야 할 텐데 이동 속도가 빠르지 않아 저도 심히 걱정이 앞서네요. 이리 제 발로 앞에 나타나주니 다시 이리 제 발로. 여진족 말이다. 너무 아파. 손톱이 그냥.
어깨를 더워. 더워. 미호는 객주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이를 가며 터덜터덜 길을 떠나갔어요. 어깨에 빵꾸를 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아파?